이 실장, 똑똑히 봐. 준호가 내 아들이야. 내가 직접 유전자 검사까지 마친 내 핏줄이라고. 채화영의 집무실 책상 위로 던져진 유전자 결과지는 이 실장의 눈앞에서 시뻘건 낙인처럼 번뜩였습니다. 이 실장은 이미 채화영의 지시를 받아 오복기를 직접 습격하고 사고로 위장했던 현장의 실행범이었습니다. 쌍둥이 딸들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날까 전전긍긍하는 채화영을 위해 기꺼이 사냥개가 되어 노인의 숨통을 조였던 그였지만 오늘 마주한 진실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강준호가 사실은 채화영이 과거의 비밀 속에 숨겨온 친자식이라는 사실은 이 실장의 이성을 송두리째 마비시켰습니다. 채화영은 경악하며 결과지를 든 채 손을 떠는 이 실장을 향해 서늘하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이 실장의 멱살을 잡듯 가까이 다가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놀라는 건 나중에 해. 이미 오복길 그 노인네 입을 막으려고 손에 피를 묻힌 건 당신이야. 이제 와서 정의로운 척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준호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날엔 당신이 저지른 살인미수 죄값도 같이 치러야 할 거야. 당신이 무사하려면 내 말 들어. 오복길이 깨어나서 내 과거와 버려진 자식들, 그리고 준호의 정체까지 발설하게 놔둘 순 없어. 저 노인이 영원히 침묵해야 당신도, 나도, 그리고 내 아들 준호도 살 수 있는 거야. 이 실장은 전율했습니다. 자신이 오복길을 습격하면서 묻으려 했던 비밀이 단순히 채화영의 과거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드림그룹 전체를 속인 거대한 핏줄 세탁의 공범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에 피가 식었습니다. 자신이 지킨 것이 결국 채화영의 비뚤어진 욕망과 그 결과물이었다는 환멸이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채화영은 이 실장이 범행 현장에서 묻힌 피를 상기시키며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낭떠러지로 그를 밀어붙였습니다. 내 아들을 건드리면 당신도 죽어. 우리 둘은 이미 한 배를 탄 거야. 저 노인이 눈을 뜨기 전에 당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이종이 쪼가리가 말해주고 있잖아. 이 실장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실체를 마주하며 지독한 고독을 느꼈습니다. 유능한 실장으로서 상전의 비밀을 수호하는 충성스러운 사냥개인 줄 알았으나 실상은 한 여자의 추악한 비밀을 위해 살인까지 불사한 괴물이 되어버린 꼴이었습니다. 특히 아무런 관계도 없던 준호라는 존재를 위해 이런 끔찍한 일의 실행범이 되었다는 역설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실장은 집무실을 나오며 복도에서 마주친 준호의 인사에 고개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실장님. 그 단정한 목소리는 이제 이 실장에게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핸들을 꽉 쥐고 울부짖듯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채화영이 던진 유전자 결과지와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협박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이미 범죄를 저지른 그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오복길이 깨어나면 쌍둥이의 정체와 준호의 비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이고 그것은 곧 이 실장 자신의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이제 채화영의 명령을 완수해 노인을 완전히 제거할 것인지 아니면 무너진 충성심 끝에 진실을 밝힐 것인지 절체절명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 실장은 병원 중환자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자신이 사지로 밀어넣은 오복길, 그리고 그 노인이 깨어나면 밝혀질 진실들 앞에서 그는 처절한 고뇌에 빠졌습니다. 엄마 채화영과 이 실장이 은밀하게 나누던 대화 속에서 흘러나온 스패너라는 단어는 마서린의 평온했던 일상을 단숨에 뒤흔들었습니다. 엄마가 무언가 무서운 일을 저질렀고 그 증거가 그 단어 속에 숨겨져 있다는 예감은 마서린을 오복길이 입원한 병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리려던 마서린은 멀리서 환자 보호자들 사이로 걸어오는 한 여자를 발견하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곳은 병원 본관과 연결된 야외 주차장이었습니다. 마서린은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헝클어진 머리, 눈물 자국이 선명한 오장미가 고개를 떨구고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서린은 차창 너머로 그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자신과 점 하나까지 똑같이 생긴 얼굴. 하지만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삶의 무게와 비참함이 묻어나는 그 얼굴은 마서린에게 거울을 보는 듯한 착각을 넘어선 기이한 불쾌감과 공포를 안겼습니다. 마서린은 차 문을 열고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는 하얗게 핏기가 가셨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인지, 왜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보다 앞선 것은 본능적인 거부감이었습니다. 마서리는 저 여자가 자신의 운명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으며 엄마가 왜 그토록 자신을 집안에 가두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는지 그 이유가 저 초라한 여자 때문일 수 있다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여자는 누구야? 왜 내 얼굴을 하고 저기 서 있는 거냐고. 마서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문하며 차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오장미는 마서린이 탄 차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장미의 눈에 가득 고인 슬픔과 절망이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서린의 심장으로 전이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서린은 이제 막 엄마의 위선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의 실체를 목격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하기엔 아직 안개 속에 갇힌 기분이었지만 주차장에서 마주한 그 찰나의 순간은 마서린이 누려온 가짜 낙원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마서린은 한참 동안 시동을 끄지 못한 채 주차장에 머물렀습니다. 멀어지는 오장미의 뒷모습을 응시하며 그녀는 엄마가 숨기려 했던 스패너의 진짜 의미가 저 여자의 존재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상상에 빠졌습니다. 자신과 닮은 여자가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오복길이라는 노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마서린에게 피할 수 없는 진실의 문을 열라고 재촉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엄마가 차려준 안락한 식탁에 앉아 웃을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처럼 그녀의 내면에서도 서늘한 의구심이 한없이 번져나갔습니다. 마서린은 주차장을 빠져나오며 백미러를 통해 다시 한번 오장미가 사라진 방향을 보았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이한 이질감과 두려움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마서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붙잡은 채 집으로 향하는 내내 주차장에서 본 그 얼굴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평온했던 세계는 이제 주차장에서 만난 또 다른 나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강남봉 교수는 사고 직후 채화영의 집요한 설득 끝에 본인이 가해자임을 자처하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자책감에 질린 아버지는 면회온 아들 강백호 변호사 앞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백호의 눈에는 아버지가 살인자가 아닌 누군가 정교하게 짜놓은 함정에 빠진 희생양으로 보였습니다. 사고 당시의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아버지의 진술과 달리 모든 물증은 마치 미리 준비된 것처럼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버지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백호의 의구심을 자극하는 결정적인 인물은 채화영 대표였습니다. 사건이 터지자마자 그녀는 정관 출신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백호를 호출했습니다. 채화영은 집무실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서류 한 장을 백호 앞으로 밀어내며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강 교수님 사건은 제가 선임한 팀에서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이번 일에서 손을 떼시는 게 좋겠어요. 직접 나서서 긁어부스럼 만들 거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하는 방향으로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더 이상의 혼란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놀라는 백호는 채화영이 건넨 변호사 선임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돕겠다는 호의가 아니라 더 이상 진실에 다가가려 하지 말라는 강력한 압박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운전했다는 차량의 블랙박스가 사고 충격으로 손상되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확인하는 순간 백호는 이 사건 이면에 누군가의 의도적인 조작이 개입되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대표님, 저희 아버지 일에 이토록 마음 써주시는 점은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서류는 가져가시는 게 좋겠군요. 이번 사건은 제가 직접 맡을 생각입니다. 변호사로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은 자료는 믿지 않는 습관이 있어서요. 블랙박스 훼손 경위부터 현장 진술까지 제가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대표님이 원하시는 조용한 해결보다는 정확한 진실이 지금 우리 아버지께 더 필요해 보여서 말입니다. 백호의 단호한 거절에 채화영의 미소가 찰나의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백호는 채화영이 사건을 서둘러 덮으려 하는 행위 자체가 거대한 기만임을 직감했습니다. 채화영의 집무실을 나오는 백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가 자수한 이 사건이 채화영이라는 설계자가 만들어낸 잔혹한 연극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위선적인 대표님의 소나기에서 아버지를 빼내기 위한 강백호의 고독한 추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